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일이 역사에서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수수는 물론이고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모두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가수 김훈국 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을 MBN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김훈국 씨는 아는 여성이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추행이 발생했는데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대충 무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바로 옆 학교였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번째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이르면 주말쯤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당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충남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화를 강조하던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폼페이오 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 여론을 의식한 듯 참담하다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 전 대통령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3번에 걸쳐 사과의 말을 했고 2차례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업 때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분 10여 초의 짧은 소회만 밝힌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조사 모습을 영상 녹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는데요. 검찰 측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수사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쉴 새 없이 이어지던 조사가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30분 전부터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잠시 뒤 다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전쯤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히는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조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담당자도 신봉수 부장검사에서 송경호 부장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명의 변호사는 자유롭게 교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돕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수사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더 많잖아요.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조사 시작 전 이 전 대통령에게 야간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속도가 늦지는 않지만 조사 내용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밤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고성이나 언쟁 등 감정적 대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조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에 대해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를 검토하는 데 7시간이 걸려 총 22시간 만에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은 20개 정도.
정말 많죠. 그래서 검찰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로 수사팀을 꾸렸던 거고요. 이 중 핵심 쟁점은 다스 의혹과 불법 자금이 될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략 20개. 뇌물수수와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배임 두 가지가 주요 혐의입니다. 특히 뇌물의 경우 혐의액만 110억 원대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돈 등을 대가성이 뚜렷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300억 원 규모의 다스 실소유 관련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횡령과 배임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스 창고에 청와대 문건을 보관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경미한 것을 제외해도 주요 혐의만 15개 이상입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다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송경호, 신봉수 부장검사 등 특수통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청와대 참모 출신의 강훈 변호사를 주축으로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전 조사는 3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이때 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 땅을 판 돈으로 다스를 설립했으니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내 거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직권 남용 혐의 등이 모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비롯해 다스의 이상한 배당 구조를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 경영에 개입한 바 없으며 다스나 도곡동 땅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역시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년간 논란이 되어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검찰의 불법 자금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잘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본인이 관여를 안 해서 모르는 일이고 민간인에게 받은 정치자금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은 공소시효가 최대 15년, 정치자금은 7년이니까 그래야 공소시효가 지난 게 되거든요. 이도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특수활동비는 모두 17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 상납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측근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할 뿐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나 김소남 전 의원 등과 관련한 민간부문 불법 자금에 대해선 조금 다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단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시효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돌파구를 찾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뇌물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힘을 모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검찰은 사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부터 계속 조사를 해왔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매 고비 때마다 측근 3인방이 입을 열면서 대반전을 맞았습니다. 돈을 받았다 넘겼다 외에 지하 창고의 존재까지 고백을 했었으니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었던 건 최측근 인사들의 예상치 못한 진술 덕분이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1997년부터 20년 넘게 곁을 지킨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내놓아 수사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엔 김 전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서운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이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못 기다리고 그때 뭐 나타나지도 않고 뭐 꽃도 안 보내고 또 출산 이후에도 뭐 연락도 안 하고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이 나오자 이번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4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데 이어 영포빌딩 지하창고의 존재를 밝혀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특검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10년 만에 당시 진술은 거짓이라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찰의 고민이 큽니다. 11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그 아랫사람도 구속을 했으니 영장 청구를 안 하기도 뭐하고 하자니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우려가 되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많고 뇌물 액수가 100억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관련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되어 있고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이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일주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1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3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거죠. 송기준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실에서 녹차를 마시며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3차장을 비롯해 3명의 검사가 참여해 조사 취지와 진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한 차장 검사는 공교롭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면담에서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 차장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님으로 호칭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 전 대통령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충분히 예의를 갖춰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질 조사나 긴급 체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도중 설렁탕과 곰탕으로 두 끼를 해결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119 차량과 응급구조사도 준비됐지만 거뜬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부터 3시간여 동안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주로 다스와 도곡동 땅 의혹을 캐물었는데 별도의 휴식 없이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이 전 대통령은 옆방인 1002호 휴게실로 이동해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설렁탕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비서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메뉴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다스 비자금 횡령 의혹 등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자금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피곤함을 느껴 2차례 휴식을 취했고 오후 7시 10분쯤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동안 방문 조사를 받았다가
특혜 조사라는 비판도 불거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던 날은 참모들은 없고 지지자들만 가득했었는데 오늘은 지지자는 없고 참모들만 대거 등장했던 겁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이른 아침부터 친이계 의원과 참모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 주호영 의원이 찾았고 친이계의 좌장으로 꼽혔던 이재호 전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우익, 임태희 등 비서실장과 이동관, 김효재 등 청와대 참모들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 MB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내가 잘할 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잘 대처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와 다르게 논현동 자택 주변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자들만 보였습니다. 이명박을 구속하고 비리재산 환수하라! 검찰청사 앞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 20여 명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출석 시간에 맞춰 강남 일대 주변 도로가 20분간 통제됐거든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오전 9시 14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차고지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경찰과 취재진이 질비한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이후 학동로에 들어선 차량은 논현역을 지나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까지 직진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시간에 맞춰 주변 도로가 통제돼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량 주변엔 호위를 맡은 경찰과 경호 차량, 취재 차량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서초중앙로를 지나 교대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서초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차량은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해 9시 22분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검까지 4.8km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8분. 고강도 조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에겐 짧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가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색을 당해야 했으니까요. 한편 입을 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모습에선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검색이라고 적힌 팻말과 함께 책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하자 가방의 내용물을 살피고 공항에서 흔히 보던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신체를 수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맞춰 검찰 청사는 온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 9시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청사를 폐쇄했습니다. 또 취재진들도 사전에 미리 출입을 신청한 약 600명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고 청사 주변에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 평소대로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엄숙한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오늘 MB 소환 날인데 검찰총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청사 외부에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보다 지지자가 적게 모이면서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혐의만 20개에 달하는 건 기네스북에 올릴 감이다.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6.13 선거를 앞두고 계획된 정치 보복, 한풀이 정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개에 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들어 범죄 기네스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항변을 언급하며 50 비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비꼬았습니다. 혹시라도 벌써부터 추징금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사법당국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임을.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시작된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역사의 불행이자 한풀이 정치라고 일갈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수사를 6.13 지방선거용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치가 확립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 오늘 공교롭게도 법원에선 최측근 2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MB의 집사를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선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첫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참모인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재판 결과가 이 전 대통령 혐의 인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불륜과 공천 특혜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정사를 악용하는 저질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자격을 논의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도 직접 참석해 소명했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저희 소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사무실에 현수막을 새로 걸고 선거운동 재개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오늘 오후 도지사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앞서 예비후보직 사퇴를 고려했지만 의혹을 덮어쓴 채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 명예를 찾겠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진실 공방 끝에 박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경쟁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가해 학생을 그냥 전학시켜버렸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적장애인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4학년이던 3년 전 학교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같은 학교 6학년 지적장애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옷을 벗으랬대고 싫다고 안 벗는다니까 억지로 벗겼답니다. 야동을 좀 봤대요. 뭐 흉내내고 싶어서. A양의 어머니가 학교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건 사건 후 9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컴퓨터 선생님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컴퓨터 선생님이 엄마한테 일러줄게 그랬대요. 학교 측의 말은 다릅니다. 피해 학생이 컴퓨터 교사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8일 뒤 수업 중 교사가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곧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었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경찰 신고도 없었습니다. 상담했기 때문에 신고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죠. 학교에서 그 부분에서 조금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 일반 전학을 가게 된 가해 학생은 1년 뒤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 중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한 여성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가수 김흥국 씨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수 김흥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 씨. 2년 전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알게 됐습니다. 보험 실적 좋으면 좋지 않겠냐. 제가 열심히 사는 걸 알고 김흥국 씨 말고도 여러 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지난 2016년 11월 A 씨는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 씨와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새벽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떴는데 김흥국 씨 옆에 주무시고 계시고 저 누워 있더라고요. 옷 다 벗겨진 채로.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 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기억 안 날 수가 없다. 핑계고 뭐 네 발로 걷지 않았냐. 뭐 이걸 크게 문제 삼아봤자 제가 크게 더 다친다고 했어요. 김 씨는 A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서로 좋아서 술자리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동생으로 만나고 싶었다. 내려놓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MBN은 김흥국 씨에게도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흥국 씨 측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는 겁니다.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자 A 씨는 김흥국 씨와의 저녁 식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보험 얘기하면 저도 그러니까 뭐 얼굴 익힌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친구고 가끔 시간 되면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사업이든 뭐든 도와줄 수도 있는 관계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A 씨는 두 번째 성폭행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이제 자리 파할 때 저도 일어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그때 저를 손을 잡아 끌었는데 그 일행분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가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기자는 김흥국 씨에게서 입장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김 씨는 기자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대신 지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와는 2년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며 단순히 술을 먹고 헤어졌을 뿐 성추행과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났다는 주장은 피해자 A 씨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A 씨는 김흥국 씨가 일이 벌어졌던 장소까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끝나고 이제 차로 이동하자고 해서 좋은 데라고 했는데 한참을 갔어요. 전문가들은 김 씨의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준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성폭행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의 피해자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긴 요즘 2차 피해가 훨씬 많으니까 어쩔 수 없으셨겠죠. 얼굴과 목소리를 가려드렸음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어려운 걸음, 어려운 결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리포터 봐서는 장소가 다른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까? 2번이었어요. 뭐 가까운 날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다가 그런 일을 또 당하신 건지.
한 달 못 된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항의를 안 하셨나요? 왜 두 번째 일이 또 터졌을까요? 항의는 했지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항상 그 불교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시고 저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데 저한테 보살님 이러면서 이제 뭐 좋은 추억으로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서로 사업적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 가끔 술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는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의도로는 부르신 건 아니었고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간 거였어요. 혼자 계시다고 했으면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도 혼자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첫 번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최초의 소개를 받을 때 목동 방송국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만 했고 또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 목동 방송국으로 오라고 하셔서 그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차로 많은 시간 동안 이동할 줄 몰랐어요. 이동하면서도 위치와 어디 가냐고 계속 여쭤봤지만 그냥 좋은 곳이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답답했죠. 또 밤에 이동한 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을. 그러면 첫 번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분명히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항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또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첫 번째 그 일을 당하셨을 때가 만난 지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을 물론 마시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두 번째 만난 사람과 마시다가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마셨다.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는 다 김은국 씨 지인들이었고 김은국 씨가 아시는 식당에서 식당문을 닫고 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술잔이 돌아가면서 제가 술을 못 먹겠다고 하니까 술을 원샷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시고 술 다 원샷하기만 기다리시니까 이제 제가 조금 부담감도 있었고 술을 먹고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그 담근주를 거기 식당 주인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마지막 잔 한 잔을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김은국 씨가 내려놓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자꾸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은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네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관계를 갑작스레 당했을 때 생리기간이었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가 식사 자리인 줄 알고 갔고 그렇게 먼 거리 이동할 줄 몰랐고 게다가 생리기간까지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지난 일을 자꾸 얘기를 꺼내냐,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하냐, 뒤에 누가 조종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시고 그런 카톡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는 안 하시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냥 술 먹고 서로 좋아서 한 거고 저한테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거는 믿지 않으셨어요. 거짓말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피해자가 좋아서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도 하면 안 된다. 김은국 씨 얘기로는 오래전에 얘기를 자꾸 꺼낸다. 1년 넘은 얘기를 왜 꺼내냐 자꾸 이래서 저는 그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즘 미투 운동 일어나는 거 보니까 10여 년 전의 일도 얘기가 화두가 되고 해서 제가 겪은 일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은국 씨한테 조금 전에 리포트도 나갔지만 그런 적이 없대요. 2년 전에 잠깐 그냥 술자리만 한 거다. 술자리에서 술 마신 것도 죄가 된다면 그래, 죄다. 이렇게 지금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해오셨거든요. 그날의 그런 상황과 저의 느낌들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세세한 그러니까 제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후부터는 뭐 기억을 못하지만 새벽에 머리 아파서 깼을 때 제 옆에 김은국 씨 누워있고 그 침대 시트에 피 난자한 것과 그 방의 구조, 식당의 위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킬 줄 알고 또 나를 짓밟는 사람에게 항의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미투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 번째 피해자가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혹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에 의해 해를 당할까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위치 추적을 신청해야 할 정도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담긴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입니다.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고소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안 전 지사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어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따로 요청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가 그런 거 혹시 뭐 가능하신지 이런 거 여쭤봤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으로 안 전 지사에게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폭행 3차례와 성추행 4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은 이틀째 충남도청과 안 전 지사 관사 등을 수색해 CCTV 등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 주 말쯤 안 전 지사가 재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경질하고 폼페이오 CIA 국장을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한때 북한 정권 교체와 군사력 동원을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2달여 앞두고 대화파가 물러나고 강경파가 나서게 된 거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정을 단축해 서둘러 귀국한 지 4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후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은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야 자신이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 해법 등 주요 이슈에서 대화파인 틸러슨 장관과는 생각이 달랐다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really didn't discuss it very much with him. I made the North Korea decision with consultation from many people, but I made that decision by myself. 반면 폼페이오 내정자는 한때 김정은 정권 교체론을 주장한 대북 강경파. From the administration'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separate those two, right? Separate capacity and someone who might well have intent. 그런데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CIA 수장으로 우리 정보 당국과 핫라인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와 주파수가 맞는다며 국무장관직을 잘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Tremendous energy, tremendous intellect. We're always on the same wavelength.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보다 좀 더 강경한 폼페이오가 자신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원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일 미국으로 떠나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질돼 버렸죠. 새로 임명될 폼페이오를 만나지 못하면 껍데기뿐인 방미가 될 겁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방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 출국합니다. 일단 틸러슨 전 장관이 아닌 존 설리번 국무장관 권한대행과 회담을 가집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 내정자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정자를 못 만나면 방미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긴급 회의를 거듭하며 폼페이오 성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북한 정보를 가진 CIA 출신이며 백악관 대북 전략을 짜준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본인한테 충성하고 100%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넣은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대표 강경파라는 점에서 핵 문제를 놓고 북미가 틀어지면 한반도가 급격하게 경색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조세프 윤, 그다음 틸러슨까지 대화파는 지금 거의 다 경질이 된 상태고 매파들로 꽉 차게 됐는데 트럼프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미 외교안보 부처에 예스맨만 남게 돼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트럼프가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도 높아졌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시한부 삶을 산 호킹 박사는 죽음의 공포와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컴퓨터 음성 재생 장치를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21살 때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이른바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뒤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물리학 연구에 몰두해 학문적 성과를 꽃피운 겁니다. 특히 블랙홀과 관련한 우주론과 양자 중력 분야의 뛰어난 연구 성과는 그를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천재 물리학자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At one point, I thought I would see the end of physics as we know it. But now I think the wonder of discovery will continue long after I am gone. 그가 집필한 대중과학서 시간의 역사와 그가 출연한 드라마 빅뱅 이론과 스타트렉, 그리고 그의 캐릭터가 등장한 애니메이션 심슨 등은 과학을 생활 속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말년에는 핵무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이 인류의 미래를 해칠 수 있다는 애정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 스티븐 호킹 박사. I see great danger for the human race, but I'm an optimist. 육체적으로는 제한된 삶을 살았지만 역경에 굴하지 않는 그의 꿈과 도전은 전 세계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인적이 드문 펜션에서 지인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걸려온 피해자 아내의 전화 한 통이 남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도망 다니던 남성이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더니 정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지난달 21일 거제의 한 해상 펜션에서 한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사기 도박에 쓰는 특수렌즈 등을 가져간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같는데. 이곳은 육상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해상콘도입니다. 피의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습니다. 목과 어깨를 다쳐 위기에 빠진 남성에게 때마침 아내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포기하고 미리 준비된 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시신을 훼손할 도구도 발견됐습니다. 조경용 가위, 고급용 칼, 비닐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 후 해상에 투기할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사기 도박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인데요. 그동안 한 달에 30만 명씩은 늘었는데 10만 명이라니 거의 고용 쇼크 수준이죠.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5, 60대 고령층이고 경제 중추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되려 크게 줄었습니다. 청년층 역시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공무원 시험 일정이 늦춰진 데 따른 것뿐이라 3월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BMW 한 영업사원이 차량 할부 구매를 위장해 대출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를 본 고객만 15명. 하지만 회사는 그 큰 세계적인 대기업이 남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시불로 BMW 차량을 구매한 A씨.
영업사원은 A씨에게 실적을 올려달라며 은밀한 부탁을 했습니다. 실적에 도움되게 일단 뭐 대출을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니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납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A씨는 2,500만 원의 대출에 동의해줬고 약속대로 대출 이자는 매달 대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영업사원 퇴사 이후 대출 이자 입금은 뚝 끊겼습니다. 그 딜러가 이제 다른 쪽 차량 출고하는 금액을 쓴 것 같다. 당신들 돈이 들어온 거는 확인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도 뭐 이걸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A씨는 매달 70여만 원의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습니다. A씨 외에도 대출 피해자가 15명에 달하지만 대출을 요청한 영업사원은 회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절대로 제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당히 법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청서 등도 모두 위조됐습니다. 약정서는 임의로 그냥 딜러가 다 했고 저는 주지도 않은 인감도장에 버젓이 찍혀 있더라고요. 수입 자동차 회사의 황당한 영업 행위에 피해자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해당 장비가 설치된 버스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터미널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오리 10,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 정밀 검사하고 있으며 오늘 하루 충북도 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났을 때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새벽 끝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 경기에서도 축구공은 둥글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세비야가 0대0으로 맞서던 후반 29분. 2분 전 교체 선수로 들어온 세비야 공격수 예데르의 발끝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세비야의 송곳같이 날카로운 두 번의 패스와 예데르의 침착한 골 결정력이 버무려낸 득점이었습니다. 예데르는 후반 33분에도 기막힌 헤딩 골을 넣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골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순식간에 머리를 썼습니다. 맨유는 후반 39분 루카쿠의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추격에 시동을 걸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1대2로 졌습니다. 세비야는 6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며 환호했고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사실상 불발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정상 정복 꿈도 물거품됐습니다. That's football. Tha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of course, being Manchester United manager and losing a Champions League tie at home is a delusion, obviously. AS 로마는 에딘 제코의 결승골로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1대0으로 물리치며 8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뒤로하고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에 5에서 30, 충남과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2도를 웃돌며 3월 중순 기온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 모레에는 이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년 기온을 되찾는 것인데요. 오락가락하는 기온 변화에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16도, 대구는 17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8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만 모레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출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듯합니다. 컬링 연맹 관리위원회가 선수들의 인터뷰를 금지했거든요. 위원회는 패럴림픽이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이유를 댔습니다. 컬링 연맹 관리위원회 내부인이라는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튄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